가족이라 믿었던 사람 형부, 언니의 남편이자 내게는 다정한 오빠 같던 사람.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그의 눈빛 하나가 내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아무 일도 없어야 했던 그 순간 내 심장은 이미 금단의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찾은 친정집.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풍겨왔다. 어머니의 손길이 살아있는 집안 공기, 낡았지만 편안한 나무 바닥, 어릴 적 기억이 스며있는 공간. 거실에는 언니와 형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언니는 익숙한 미소로 나를 반겼고 형부는 묵묵히 내 쪽을 바라보았다. 왔구나. 많이 힘들지? 낮고 차분한 목소리.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자 거실엔 나와 형부만 남았다. TV 소리만이 어색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괜히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다. 형부는 요즘 회사 어때요? 그냥 늘 그렇지. 바쁘고. 짧은 대화. 그러나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형부의 시선이 내 눈과 스치자 나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평범한 말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 식탁을 차리려다 내 손에 들린 쟁반이 흔들렸다. 순간 형부가 재빠르게 다가와 붙잡았다. 조심해.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감싸주었다. 짧은 순간. 하지만 그 짧음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차가운 금속 쟁반 위에서 형부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심장은 미친 듯 요동쳤고 숨이 막혀왔다. 나는 손을 뺐지만 이미 늦었다. 그 떨림은 내 안 깊숙이 새겨졌다. 둘이 뭐해? 부엌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떼었다. 형부 역시 시선을 피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다. 그러나 그 순간의 떨림은 이미 사라지지 않았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형부는 언니의 남편인데 내게는 그냥 가족이어야 하는데 머리로는 수없이 다그쳤다. 하지만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눈길은 자꾸만 그에게 머물렀다. 그가 웃을 때, 그가 말할 때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가족이라 믿었던 형부, 언니의 남편일 뿐이었던 그 사람. 하지만 떨어질 뻔한 쟁반 위에서 스친 손끝 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어 버렸다. 이 감정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으니까. 비가 내리던 날, 한 우산 아래 우리는 너무 가까워졌다. 스치듯 닿은 손끝, 숨길 수 없는 떨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며칠 후 언니가 바빠. 대신 내가 장을 보러 가기로 했다. 혼자서 바구니를 들고 나가려던 순간 형부가 말했다. 무겁잖아. 같이 가자. 순간 망설였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도와주는 거야. 가족이니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시장 거리를 함께 걸으며 형부는 묵묵히 장바구니를 들어주었다. 나는 그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지만 우리 둘만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허둥대며 우산을 폈다. 나는 우산이 없었다. 그때 형부가 우산을 펴며 내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이리 와, 비 맞잖아. 우리는 한 우산 아래에 섰다. 좁은 공간, 형부의 어깨와 내 어깨가 닿았다. 빗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세상은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다. 무거운 장바구니가 손에서 쏠리자 형부가 재빠르게 내 손을 잡았다.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감싸주었다. 그 짧은 접촉이 온몸을 흔들었다. 빗속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손길은 뜨겁게 전해졌다. 나는 손을 뺐어야 했다. 하지만 손끝에 스치는 순간 숨이 막히고 심장은 더 빠르게 요동쳤다. 안 돼, 이건 단순한 호의야.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외쳤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답을 하고 있었다. 길 건너에서 언니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언제 나왔는지 모른 채 우산 속에 우리를 바라보는 언니의 눈빛은 미묘했다. 나는 급히 손을 뺐다. 괜찮아요. 형부, 제가 들게요. 억지로 웃었지만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숨길 수 없었다.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낯설었다. 머리는 빗물에 젖어 흩어져 있었고 눈가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거울을 향해 속삭였다. 너 뭐 하는 거야? 언니 남편이야 형부잖아.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손끝에 남은 떨림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날 저녁 어머니가 식탁에서 내 쪽을 바라봤다. 오늘 같이 장 보고 왔구나. 평범한 말이었지만 나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놓쳤다.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냥 형부가 도와주셔서.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렸다. 이제 점점 들키는 걸까?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저 우산을 함께 쓴 것뿐이고 손이 잠깐 스친 것뿐이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모든 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멈출 수 없다는 것도. 비가 내리던 날 한 우산 아래에서 스쳐간 손끝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버렸다. 가족이라 믿었던 형부, 언니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를 가족으로만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린 건 형부였다. 술에 젖은 눈빛, 흔들리는 목소리,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입맞춤. 나는 알았다. 이 순간이 금단의 선이라는 걸. 하지만 거부하지 못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고 방 안은 숨 막히도록 고요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떠오르는 건 우산 속에서 스친 형부의 손길이었다. 차갑게 젖은 빗속, 그러나 뜨겁게 전해졌던 그 온기. 머리를 흔들며 잊으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다. 똑똑 갑작스러운 두드림 소리에 나는 몸을 굳혔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곳에는 술에 젖은 얼굴의 형부가 서 있었다. 눈빛은 흔들렸고 발걸음은 불안정했다. 미안해,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낯선 목소리, 그러나 진심이 담긴 떨림이었다. 나는 황급히 말했다. 형부,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밤이고 언니도 있는데. 하지만 형부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 잘못된 거라는 거.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널 붙잡았던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멈출 수가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술에 젖어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진심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지 말아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형부가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섰지만 결국 벽에 닿아 더는 갈 곳이 없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미안해, 하지만 한 번만 널 느껴보고 싶어.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뜨겁고 애절하고 금단의 떨림으로 가득 찬 입맞춤. 나는 눈을 감았다. 거부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순간 내 안에 깊이 묻어두었던 갈망이 깨어났다. 안 돼, 이건 죄야.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나는 결국 형부를 밀쳐냈다.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형부도 고개를 떨구며 숨을 몰아쉬었다. 알아.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널 보면 멈출 수가 없어. 나는 입술을 감싸쥐었다. 그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심장은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찢어질 듯 흔들렸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내 안의 소음은 점점 커졌다. 누군가 이 모든 걸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언니, 어머니. 불안한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순간을 다시 갈망하고 있었다. 그 따뜻한 품을, 그 죄의 입맞춤을. 형부의 입맞춤은 죄책감보다 더 달콤했다. 나는 알았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드러나고 말았다. 스치듯 닿은 눈빛, 멈출 수 없던 입맞춤.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누군가의 시선에 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내 삶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나는 언니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부엌에서, 거실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마다 언니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그 눈빛은 따뜻하지도 무심하지도 않았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나는 그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다. 저녁 식사 자리, 식탁 위엔 반찬이 놓였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묵묵히 음식을 나르셨고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무너졌다. 형부는 술잔을 비우며 침묵했다. 나는 밥 한 숟갈도 삼키기 어려웠다. 목이 막히고 손끝은 떨렸다. 그때 언니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너랑 형부 자주 같이 다니더라.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시장에서 봤어. 비 오는 날 한 우산 쓰고 있는 너희 둘. 가까워 보이던데 내가 잘못 본 걸까? 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칼날 같았다. 나는 급히 대답했다. 그건 그냥 장이 너무 무거워서 형부가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나 언니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엔 이미 답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어머니조차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괜한 오해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지. 차갑게 던진 한마디.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형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지만 그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움츠리는 걸 나는 보았다. 그 떨림은 내 마음을 더 무너뜨렸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언니가 다 알아버렸어. 나는 스스로를 끌어안고 흔들렸다. 심장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런데도 형부의 눈빛과 손길이 떠올라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잠시 후 방문 앞에서 형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내가 널 지킬게. 누가 뭐라 해도 넌 내 사람이야.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손으로 귀를 막았다. 들어서는 안 되는 말. 그러나 듣고 싶었던 말.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나는 그 목소리에 무너지고 있었다.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드러나고 말았다. 언니의 눈빛,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이제 우리를 덮칠 폭풍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은 여전히 형부를 원하고 있었다. 모두가 모인 식탁 위에서 숨겨왔던 진실이 터져버렸다. 언니의 차가운 목소리, 어머니의 의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형부의 고백.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더 이상 이 집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는 것을. 저녁 식사 자리, 식탁 위에는 김이 나는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 한 숟갈도 삼킬 수 없었다. 목이 막히고 손끝은 떨렸다. 어머니는 묵묵히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형부는 술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내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다. 언제까지 모른 척하길 바라는 거야? 언니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어머니마저 고개를 들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너랑 형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시장에서 본 사람들, 동네에서 본 사람들 다 말하고 있어. 너희가 너무 가까워 보인다고. 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그냥. 하지만 언니는 말을 끊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형부 손을 잡고 있던 그 순간을. 식탁 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 집안에 먹칠하지 마라. 언니 남편은 내 형부야. 그 선을 넘으면 넌 우리 집 딸이 아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다.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순간 형부가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그만하세요. 잘못은 제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형부에게 쏠렸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내가 잡았습니다. 내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어머니는 말을 잃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와 고개를 숙였다.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가 아니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형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돼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린 잘못된 거예요. 죄예요. 하지만 형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죄여도 좋아. 난 이제 널 놓지 못하겠어. 나는 머리를 감싸쥐며 흐느꼈다. 식탁 위의 음식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다. 그곳은 폭발 직전의 지뢰밭 같았다. 언니의 분노, 어머니의 실망, 형부의 고백,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결국 식탁을 박차고 일어섰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반봉기 속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언니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도 쫓아왔다.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이지 마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눈물에 젖은 시야, 쏟아지는 빗방울, 내 발걸음은 어딘가로, 아니,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살리고 또 때로는 파괴한다. 나는 지금 그 경계 위에 서 있다. 형부의 품을 갈망하면서도 그 품이 나를 파멸로 이끌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죄의 늪에 깊이 빠져버렸으니까.